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오늘은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에서 5월 10일부터 한 달여간이 모내기 전투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쯤이면 모내기가 끝날 시점인데 실제로 모내기가 끝났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신문이 지난달 31일에 보도를 했는데 29일을 기준으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끝났답니다. 네. 천여 개 농장의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북한 표현으로는 결속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끝났고 또 그 수가 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모내기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내기를 지난해보다 좀 일정을 소폭 음. 앞당겨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재해성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영농 그 네. 일정을 다 앞당겨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보통 음. 이제 모내기가 네.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말까지 끝내기로 하고 네. 실제 끝냈다고 이제 노동신문이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 이변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모내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조금 더 원래는 올해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보통 모내기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제 네. 이 그 해의 날씨 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일정이 좀 다릅니다. 한국도 그렇죠. 뭐 남쪽이 먼저 하고 네, 맞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좀 이렇게. 이렇게 네. 북한도 좀 그런 게 있고 또 노동력도 좀 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영농자재 준비, 뭐 기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좀 종합적으로 해서 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이렇다 하긴 좀 어렵지만 공식처럼 되는 건 네. 아니니까요. 네. 보통은 이제 5월 10일 정도 시작해서 6월 초중순 정도에 끝나고요. 노력동원이나 이제 영농자재가 좀 미미하다. 그럴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올해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협동농장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끝났다고 그럼 봐도 되는 겁니까? 또 이제 이런 네. 보도가 나오면 북한 전문가들이 음. 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짠가? 네. 네. 지난해에도 이제 그 북한 가물 피해 이런 게 있어서 위성으로 쭉 보면 예. 논에 물을 댔는지 또 뭐를 심었으면 또 푸르게 보이고 이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북한이 이제 5월 말까지 모내기 끝내겠다고 하니까 위성으로 판독을 또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네. 이제 6월 6일자 보도에서 그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협동농장 모내기 네. 진척 상황 파악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보다 평균 그 모내기 진척률이 2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전 농장을 다 보지는 못하고 세 개 지역 그 네. 모내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5월 말 기준입니다. 네. 예를 들면 황해남도 청담군 용마동 일대 이 모내기 진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더 빨리 좀 네.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한경남도 고흥군 문화리 일대 여기는 지난해보다 26%더 진척률을 보였고, 그리고 강원도 고산군 금풍리 협동농장 일대 네. 지난해보다 약 20% 그 진척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아직 18% 논에는 물을 대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내기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모내기 한 6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네. 자유아시아 방송 그 위성 사진 판독 분석 결과입니다. 네,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전 지역은 아니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확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같은 기간 모내기 진척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북한의 발표가 이제 서둘러 모내기 진행한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북한 기상수문국, 네. 한국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상 기후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성민 부국장이 지난 네. 5월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80%라고 하면서 그 북한에서 폭염과 폭우를 비롯한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엘니뇨라는 게
그 바닷가 수면이 상승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영향이 생기면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지역에서 갑자기 가뭄이 들거나 네. 비가 안 오던 지역에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네.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일어났었죠. 네, 남북이.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북한 기상 수문국을 비롯해서 농어청 이쪽 관계 기관에서 그 여름 기상재해에 대비한 네.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요. 모내기를 이제 지난해보다 서두른 것도 이 기상 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오기 전에 네. 빨리 모내기를 심어야 음. 그 뿌리가 자리를 잡고 이런 재해가 오더라도 좀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으니까 좀 빨리 서두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상청도 6월부터 8월 동안 엘니뇨, 라니냐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상승해서 네. 올해 한반도 주변에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한 만큼 북한 측이 좀 모내기를 서두른 게 기상 그 재해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의 성격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이 엘니뇨로 인한 일정 피해가 좀 네.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내기를 할 때 주로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빨리 서둘렀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도 같이 덩달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네. 5월 말까지 빨리 끝내라는 게 목표 제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매해 모내기 전투 때 힘들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총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들은 다 동원하는 게 네. 기본 방침인데 예.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또 간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민들을 과도하게 몰아붙이게 그쵸. 됩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경제가업 12개 고지에서 알곡을 첫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올해 이제 더 강하게 지금 목표 네. 제시를 했고요. 몰아붙였던 거죠. 그렇죠. 신경적으로. 예. 그리고 올해 2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농사 문제를 또 단일 의제로 했잖아요. 네. 또 알곡 생산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모내기 전투 일정도 앞당겨졌잖아요. 네. 목표가 한 3배로 강하게 설정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민들한테 올 압박이 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 연로보정자 노인들도 농촌동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연로보장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모내기에 동원되기에는 체력이 좀 약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에는 좀 동원되지 않았었나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요? 기본 방침은 네. 12세 이상 전 주민과 군인은 동원하는 게 방침입니다. 원래는 해당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네. 이렇게 노동력으로 쓰지는 않고 전 주민들이 이제 농촌에 동원이 되면 또 집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남아서 네. 빈집털이들이 있으니까 뭐 경비 서거나 그리고 이제 농촌 지원 또 가면 아이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 보는 정도. 네. 사리온시에서는 그랬답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올해는 노인들한테도 이제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보충 인력, 그러니까 부대 인력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라 이런 강조를 했고 사리온시의 경우는 이 동사무소랑 인민반들 통해서 네. 연로보장 노인들도 무조건 농촌 동원에 나설 걸 이번에 지시를 했다고 하고 이전과는 또 다른 게 일의 양도 정해놓은 도급제로 일을 시켰답니다. 이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강제로 부여를 한 거죠. 네. 일단은 뭐 목표 달성을 하려면 아무튼 네. 뭐 이 시기는 부직갱이도 뛴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다 깡그리 동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68살 할아버지가 지난달 25일 오후에 그 다락밭에 강냉이 모를 심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를 진단받았는데 파악을 했더니 식량이 많이 부족한 집이어서 이날 일 나올 때 하루 한 끼만 먹었대요. 아이고. 그리고 네. 정심 곽밥을 싸우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쓰러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인분들 동원을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좀 중단하거나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후속 조치가 있었을까요? 우선 황해북도 네. 사리원 시당에 보고가 됐답니다. 보고는 됐군요. 보고는 됐어요. 네. 근데 시간 단축은 아. 지시를 했는데 농촌동원 면제 이건 없었답니다. 대책은 음. 61살 이상의 연로 보장자들은 정심을 안 싸우고도 오갈 수 있는 거리에서 네. 오줌만 일을 시키라. 음. 먼 거리는 동사무소에서 차를 대서 출퇴근시키라. 그리고 긴급 지시로 어.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게 긴급 지시라니 시간을 참으로 줄여서 네. 일은 하라 이런 거죠. 뭐. 참으로 예. 안타까울 노릇이네요. 자,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올해 모내기 전투 때는 그래도 일한 만큼 대가는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 소식은 사실 그거랑 좀 상반되는 것 같거든요. 전투에 동원된 할아버지에게 식량 공급은 아예 안 된 겁니까? 올해 조금 네. 다른 소식이 좀 들려오긴 합니다. 근데 원래 모내기 전투 때 먹을 것, 네. 뭐 작업복, 작업 도구 다 그냥 개인이 준비를 아, 그냥 하는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네. 그런데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그 모내기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불하겠다. 이런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 5월 12일에 그 평안남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 주는 건 아니고 모내기 전투에 한 달 이상 열심히 참가한 주민들을 선별해서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 이런 선전을 했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평안남도 증상군의 그 한 협동농장에서 그 모내기 전투에 일단 못두기 작업에 하루도 네. 빠짐없이 참여하는 그 주부에게는 1인당 강냉이 7kg 그리고 가루비누 한 봉지, 네. 그러니까 450g 공급된다. 공급될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평안북도에서도 모내기 전투에 30일 참가한 주민에게는 그 강냉이 식량 7kg와 밀가루 등을 네. 지급하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농장에 그 해당되는 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더라도 이게 선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끝난 뒤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하는 중에 식량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죠. 자, 올해 그렇지 않아도 사실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생활이 당장 어려운데 모내기 전투까지 자비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간이 예. 또 보릿고개입니다. 이제 아. 6월 네. 돼야 뭐 감자도 나오고 하는데 5월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식량 사정이 어려운 세대들이 좀 있다는 소식도 예.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저희가 네. 좀 전해드렸는데 지난 5일에 그 데일리네이키 한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흥군하고 영광군 협동농장들에서 영양실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신흥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네. 40대 남성이 일을 못 나올 정도로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작업반하고 분조해서 조금씩 식량 모아서 가져다 줬는데 아직 회복을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광군 상통리에서는 한 세대 그러니까 4명인데 이 가족들이 먹지 못해서 옆집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하고 이건 소식통이 이제 그 자기가 그 주변에서 보고 이제 그 전하는 소식인데 여기 농촌에서는 5세대 중 3세대가 식량이 완전히 끊긴 전량 세대로 네. 입에 풀칠도 못하고 뭐 한두 세대도 하루 한 끼도 겨우 때울 정도의 식량난 겪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모내기 전투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거의 모두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이 네. 지역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대책은 없고 지금 당국에서는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숨만 나온다. 뭐 이런 내부 또 어려운 분위기를 또 예.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실 지금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 이런 국제사회의 외부적인 분석이 틀린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31일에 북한의 그 강냉이 네. 가격이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60%. 근데 강냉이 이렇게 가격 오른 건 네.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쌀보다 강냉이를 많이 먹다 보니 이런 점도 예. 있고요.
쌀 가격은 또 30% 가까이 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발생 비율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걸로 네.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랑 세계 식량 계획도 지난달 30일에 북한의 그 식량 상황 관련한 좀 보고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 열악한 식당 다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네. 올해 가뭄 또 만약에 이제 지금 모내기도 했지만 7, 8월에 홍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5월부터 8월 사이에 좀 식량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전망을 음. 내놓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결국 매년 전주민을 동원해서 모내기 전투를 하는 게 먹는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요. 정작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주민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국가 입장에선 적어도 식량 문제라도 확실히 해결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디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식량 안보에 영향이 크게 없을 정도로 북한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새로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